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습관홈트, 우리 아이의 작은 습관, 습관의 완성 이렇게 세 권의 습관책을 쓴 작가이고요. 습관 멘토로도 활동 중인 이범용입니다. 네, 저는 2016년 2월부터 습관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6년 넘게 멈추지 않고 습관을 지속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습관을 실천하기 전에 제 삶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막 술과 담배에 좀 의존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주말에는 아이들하고 좀 놀아줘야 되는데, 낮잠을 자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제가 이제 프로야구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 프로야구 시청을 하면서 하루를 정말 그냥 낭비하면서 살았거든요. 이런 감정 컨트롤도 미숙하고 또 부정적 생각에 늘 이렇게 얼굴 표정도 좀 어둡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특히 이제 주말에 이 놀아달라는 이 딸들한테 버럭 무조건 화만 내는 이런 무서운 아빠였었는데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이 한 자기계발 모임에서 이 한 권의 책을 읽고 습관을 제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삶에 이 물줄기가 한꺼번에 송두리째 이렇게 확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송두리째 바뀐 경험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직장 다니면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 권의 습관책을 출간한 작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26년 동안 담배를 피웠거든요. 이 습관을 통해서 담배를 끊는데도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가장 제가 습관을 통해서 변화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주말만 되면 잠만 자고 화만 내던 이런 무서운 아빠에서 제가 습관을 실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모습을 제 큰딸이 보고 저를 따라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이제 큰딸이 먼저 시작을 했고, 이후에 작은 딸도 언니를 따라하면서 작은 딸도 습관을 실천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내도 습관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행동, 작은 습관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습관 가족으로 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정말 습관을 잘했다, 정말 습관 실천을 하는 가장 큰 설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 가족의 이런 습관 실천 사례가 2019년도에 공중파 방송인 SBS 스페셜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습관, 여기에도 좀 소개가 됐었어요. 이렇게 모든 제 삶의 변화들이 정말 습관을 시작을 안 했다면 결코 제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이런 큰 선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평생을 걸 만한 이런 가치 있는 꿈이 있나요?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마 올해도 좀 단단히 결심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제 주변을 보더라도 정말 안타깝게도 제 직장 동료나 아니면 지인들이 이 습관을 계속 뭔가 결심을 이어나가고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꿈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매일 습관을 실천을 하는데, 그죠? 실천을 하는데 왜 번번이 실패를 반복할까요? 저는 그 실패의 반복이 잘못된 결과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에서도 뭔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정말 많이 발생을 하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근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원인 분석이잖아요. 습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말 기필코 달라질 거라고 매해 단단히 다짐을 하는데 번번이 작심삼일 이 함정에 빠지거나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신데, 이렇게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 원인인 이 루트 코즈가 무엇인지 분석하지 않은 채 작년에 세웠던 또는 재작년에 세웠던 새 결심을 올해도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에 옆에 있는 동료나 지인들이 세운 이런 그럴싸한 목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영어 공부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책을 한번 50권 읽어볼까? 이렇게 무작정 따라하려다 보니까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습관에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지난 6년 동안 1,500명이 넘는 보통 사람들하고 습관을 실천을 해오고 있는데 습관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정말 수도 없이 봐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의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습관에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순서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야구를 본 적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이렇게 안타를 탁 치고 1루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1루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인 3루로 이렇게 전력 질주해서 뛴다 하면 결과는 아웃일까요? 아니면 세이브일까요? 네. 아무리 타자가 빨리 3루에 도달을 하더라도, 그죠? 1루가 아닌 3루로 빨리 가더라도 심판은 그 선수를 이렇게 아웃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야구 경기라는 게 순서대로 1루 밟고 2루 가서 3루를 돌아서 다시 홈으로 와야만 득점을 인정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습관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변화하려고 이렇게 도전을 하지만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이유는 이 순서, 습관을 시작하는 이 순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안 다음에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조금 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따르면 행동 변화의 3가지 층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뭔가 복잡할 것 같지만 그렇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핵심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3개의 층, 행동 변화의 3개의 층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3개의 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층, 그러니까 맨 바깥에 있는 원의 층이 뭘 얘기를 하냐면 결과를 변화시키는 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을 100권 읽는다. 아니면은 지금보다 체중을 10kg 뺀다. 이렇게 어떤 결과를 바꾸는 요 층을 맨 바깥에 있는 층이라고, 첫 번째 층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바로 안쪽에 있는 두 번째 층은 과정을 변화시키는 층이에요. 그러니까 습관과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기, 아니면 독서하기, 아니면 글쓰기 이렇게 우리가 습관과 연결되어 있는 층이 바로 이 두 번째 층이에요. 그리고 맨 안쪽에 있는 이 세 번째 층이 바로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층인데요. 이 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이 관련된 층입니다. 조금 여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 변화의 3개 층은 모두 이 각자의 층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매우 중요하고 또 유용해요. 근데 문제는 이 방향이에요. 변화의 방향. 그러니까 첫 번째 방향은 변화의 맨 바깥쪽인 이 결과부터 시작을 하는 이 방향으로 가는 변화의 방법이고요. 이거를 결과 중심의 습관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 중심의 습관을 형성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날씬해지고 싶다. 이런 결과, 뭔가 책을 100권 읽고 싶다. 이런 결과를 딱 정해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행동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런 목표는 자신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는 이 믿음, 의미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 방향인 두 번째 방향, 요거는 이제 안쪽 정체성 층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그런 정체성 변화예요. 행동 변화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변화부터 시작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정체성 중심의 습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정체성 중심의 습관에서 시작을 해야 습관을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변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나에게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나에게 뭔가 의미 있고 적합하다고 하는 행동은 오래 유지하려고 하지만 나한테 좀 뭔가 어울리지 않고 나답지 않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뇌는 정말 강하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믿음, 이 정체성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습관을 바꾸기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한번 우리의 현실적인 직장인들의 현실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하는 박대리가 있어요. 이 박대리가 나는 뭔가 조직에서 더 성장하려고 늘 노력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정체성을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이 습관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박대리가 뭔가 과장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어 점수가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단기적 목표를 삼고 그리고 공부를 실천을 한다고 하면 이 공부 습관은 승진 발표가 난 이후에는 뭔가 영어 공부를 계속할 의미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습관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승진이라는 단기 목표 때문에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단기 목표가 사라지고 나니까 영어 공부라는 행동을 지속할 이유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습관에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인 이 순서 무시를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습관에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감정관리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관리. 인간은 누구나 이 기분이 상하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기분이 좋으면 해야 할 일을 잘 해냅니다. 가난한 사람도 게으른 사람도 기분이 정말 좋은 날은 내가 조금 하기 싫어도 할 일은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 할 일을 기분 좋은 날은 가난한 사람도 실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과 이 실패한 사람이 결정되는 이 순간은 바로 기분이 우울한 날, 정말 스트레스 받는 날, 감정이 정말 엉망진창인 날, 이런 날에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부자인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날에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내는 반면에 이 가난한 사람은 뭔가 화가 나거나 좀 몸이 좀 아프거나 우울한 날에는 이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뒤로 미루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 술과 담배에 의존하고 또 맛있는 음식에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이 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눈을 좀 감으신 다음에 지금부터 1년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눈을 감고 1년을 돌아봤을 때 정말 365일 중에 며칠이나 좀 행복한 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질문에 365일 중에 90% 이상 행복했었다고 답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40% 행복했다, 60%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었어요. 이 퍼센테이지는. 근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365일 중에 한 60%는 행복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나머지 40% 정도는 좀 우울하고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365일 중에 우울한 날이 40%면 146일입니다. 이 146일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분이 별로인 이 146일 동안에도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내는 반면에 가난하거나 또 실패한 사람들은 이런 날에는 이제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내일 하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감정이 상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일요일 아침에 남편이 정말 좀 5분만 이렇게 TV를 보고 있다가 5분 뒤에
TV를 끄고 이게 청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딱 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TV를 보고 있잖아요. 일요일에.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고 아니 왜 맨날 일요일마다 TV만 보고 있지 말고 좀 청소 좀 하고 설거지 좀 하고 이렇게 뭔가 좀 잔소리 같은 거를 합니다.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5분 뒤에 이거 끄고 청소하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뭔가 기분 상하는 말을 좀 하면 그 마음이 청소하려고 했던 그런 선한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뭐 직장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건데 직장 상사한테 뭔가 혼나거나 아니면은 다른 부서하고 아레날 때문에 뭔가 자꾸 이견 있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날에 정말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정이 상한 날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가서 치킨에 맥주 한 잔 이렇게 시원하게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날들 다 한 번씩은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습관에 실패하는 두 가지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순서를 무시해서 실패했습니다. 결과 중심의 습관이 아닌 이런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병체성 중심의 습관이 아닌 거꾸로 결과 중심의 습관을 실천했기 때문에 순서를 무시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감정 관리. 우리의 감정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습관을 지속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365일 매일매일 행복하면 좋죠. 행복하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날도 있고 우울한 날도 있고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뭔가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상한 날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